민주당 비대위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공동비대위원장이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N번방의 추적단의 활동가 출신인 인물이죠. 그리고 대체로 보시면 저희가 이소영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인물들도 20, 30대가 많고요. 조응천 의원, 배재정 전 의원 다 비주류계로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고 최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인물이고요. 민주당 비대위 인물들의 면면들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장 교수님? 저는 좀 우려와 응원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아니, 원내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비판이 있고요. 아니, 지금 젊은 분들을 앞에 내세운 것은 뒤에서 다 윤호중 의원이나 그 뒤에 있는 이해찬 전 총리 계열의 분들이 다 배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지원 씨 같이 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의미 있는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삼은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헤게모니 싸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심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정말 당이 풍지박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논의해 나가면서 솔직히 지금 졌잖아요. 진 당에서 무슨 헤게모니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고 자리 다툼 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N번방 추적단에서 활동했던 박지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들이 눈여겨보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을 많이 챙겼던 당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약간 두 인물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언급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비교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선거를 또 당장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젊은 층 여성 표심만 구애하는 형태로 해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문재정부 시절에 일종의 성비위 문제로 굉장히 큰 곤욕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기에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에도 그게 일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의 어떤 혁신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노골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처럼 성 갈라치기나 이런 관점으로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거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장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이 중심을 잃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데리고 온다고 당이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질서 있게 정리해가면서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든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성호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성공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자는 구실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구실 찾지 말고 최대한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선택했을 때 윤석열 후보만큼 이재명 후보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의 선택이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하거나 자기들끼리 개파간에 나눠먹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나름 역할을 해주고 최대한 그런 면에 있어서 개파색을 배제하는 공천을 해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비대위원들이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공정이나 정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젊은 층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중심에 놓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부문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치개혁 문제, 특히 이번 대선 동안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거, 정치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가면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제일 큰 거는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그 약속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펴주십시오,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잃게 되면 민주당은 또 한 번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부적절한 부분은 있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맡은 거거든요. 근데 25일 날 원내대표 선거 다시 해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에 대한 아마 당내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제발 좀 윤미향 이상직원 제명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약속부터 먼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제명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짧게 제가 듣겠습니다. 듣기로는 제명안도 아마 민주당에선 처리하려고 할 것 같고요. 박덕흠 의원을 빼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같이 해야죠. 박덕흠 의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과제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과제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같이 민주당하고 협상을 하는가 이런 모습들도 아마 좀 국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백척간 위에 놓여 있다. 살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씀 마지막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